네, 안녕하십니까. 어, 지난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센서를 제작을 하고, 작동이 잘 되는지도 테스트 해보고, 그 다음에, 작동이 잘 되는 그런 회로에 대해서, PCB를 특히 프리징을 이용해서 한번 만드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프리징을 이용을 해서 뭐 만들 수 있는 건 뭐 대부분의 PCB를 다 만들 수 있기는 한데 뭐 통상적인 사용법은 아니어서 조금 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PCB 제작 기법 약간 처음 이제 해보시는 분들은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방법을 한번 그래도 학습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요. 그렇게 테스트 해본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신다면 향후에 그걸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제작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게 좀 어렵다, 지금 오늘 하는 게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프리징을 이용하셔서 해도 아마 대체적으로 뭐 만드실 수 있는 웬만한 뭐 PCB 다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PCB들을요. 그렇게 일단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잠깐 다시 복귀하는 차원에서 프리징을 한번 열어보면요. 프리징에 아마 여러분들 뭐 별도로 저장을 하셨으면 그렇게 저장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파일에 지금 테스트 PCB 제가 여기에 이제 저장을 그날 했던 건데요. 작업했던 내용을. 요와 같이 이제 PCB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요거 이제 주문을 했고, 요거 오면 요걸 가지고 다시 그 이후 작업을 도착하는 대로, 요 PCB가 도착하는 대로 이렇게 해볼 텐데요. 어쨌든 연결한 거 다시 복귀를 해보시면, 여기 이제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이쪽에 4개의 핀을 이용한, LCD가 여기에 이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첫 번째가 GND, 그 다음에 VCC, SDA, SCL 이렇게 연결되는 걸로 기억을 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DHT 센서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아무튼 여기에 LCD 커넥터, LCD I2C 컨트롤러가 붙어 있고요. 여기는 DHT 센서가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쓰시는 걸로 디자인하셨고, 그 디자인에 따라서 이제 PCB가 이렇게 제작이 됐죠. 그럼 요거를 참고를 해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실제 이제 PCB 에디터 프로그램에 집어넣고, 전문적인 PCB 에디팅하는 프로그램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류의 소프트웨어들을 독립 CAD처럼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는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이제 인터넷상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브라우저상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많이 제작이 돼서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은 그것이 예전에는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그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거나 라이센스를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것을 심지어 공짜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뭐 공짜로 사용하는 게 그냥 계속 공짜인 것만은 아니고, 그것을 사용해서 PCB를 결국 우리한테서 제작하세요. 실제 PCB 제작을 그쪽에다가 맡기게 되는 뭐 그런 PCB 제작해주는 업체하고 뭐 연계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는 어쨌든 필요한 만큼 우리가 제작을 하고 디자인을 하는데 목적에 맞게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 우선 그렇게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인터넷 브라우저를 여시고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있고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그냥 한번 PCB 디자인 온라인 하고 한번 쳐보시죠. 디자인 온라인 이렇게 해서 치시면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들을 제공하는 그런 디자인 툴들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리스트에 쭉 뜹니다. 국내에도 이게 국내 서비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찾아보질 못했고요. 주로 외국의 서비스들이 외국 영어로 된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알티움 같은 것도 최근에 들어서 많이 그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고요. 키캐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원래 오프라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스탠드얼론 소프트웨어로 툴로서 사용을 많이 하고 이 오픈소스로 알려져 있어서 오픈소스라서 굉장히 사용을 많이 인기리에 하던 그런 소프트웨어였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저는 EGEDA를 그냥 제일 첫 번째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뭐 사실 그냥 이름에 이끌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GEDA 예, 쉽게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뭐 혹시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걸 사용을 했는데 뭐 다른 소프트웨어들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거의 유사합니다. 특별히 다를 점은 없고 그래서 어느 거 하나든 그냥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오늘 뭐 제가 익숙해져 있는 EGEDA를 가지고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특별히 뭐 가입을 하시거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아, 구글 아이디로 접속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아웃을 한번 해보죠. 현재 상황에서 로그아웃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아마 첫 화면이 막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로그인을 눌러주시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으라고 나올 거고 그 중에 특히 구글로 접속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구글 아이디로 접속하시면 소프트웨어에 접속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나 이제 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아마 디자인 온라인 이거 이용하시면 될 거고요. 이게 오프라인 자기 컴퓨터에 스탠드얼론으로 설치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줍니다. 뭐 굳이 저는 그렇게 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까지 사용은 안 하고 온라인에다가 어차피 클라우드에 또 대부분 제가 소프트웨어 디자인 툴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놓은 디자인들을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그냥 온라인에서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스탠다드 에디션 요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프로를 쓰시고 싶으면 쓰셔도 되는데 그건 아마 일정한 돈을 이제 매달 사용료를 내셔야지 될 거고요. 뭐 기능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편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을 텐데 뭐 특별하게 저는 뭐 그런 기능들까지 사용하지는 않아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시작할 때 프로젝트를 하나 새로 여시면 됩니다. 프로젝트를 여셔서 프로젝트 이름을 뭐 my DHT 모니터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을 뭐 적당히 정하시면 됩니다. 뭐 테스트 하셔도 좋고 마이 프로젝트 뭐 이렇게 하셔도 좋고 그건 뭐 적당한 이름을 정하시고 뭐 이게 뭐에 관한 프로젝트다고 이렇게 쭉 적어주시고 싶으시면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나중에는 이렇게 온라인 상에 요 패스를 입력을 하면 거기 그 사이트 디자인으로 바로 프로젝트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이브를 하시면 이제 제일 처음으로 프로젝트가 생기면서 첫 번째 시트가 하나 생깁니다. 요게 이제 디자인을 여기다가 여러분들 PCB의 회로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그런 회로 많이 디자인한 거 지나다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예컨대 이런 거예요. 여기에다가 저항 같은 거 갖다 놓고요. 저항을 예를 들어서 정하면 미안합니다. 자꾸 엉뚱한 걸 누르게 되네요. Don't save 하시고 요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요. 이렇게 오셔서 아무데나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나는 저항뿐만 아니라 뭐 캐패시터를 놓고 싶어. 캐패시터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놓고 요거를 이제 회로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회로가 되게 이렇게 생겼죠. 그죠? 저항이 실제 생긴 모습과는 달리 우리가 기호로 축약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저항이 생겼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선으로 연결하겠다. 나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두 개 선을 연결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뚝 연결하시고 또 이렇게 뭐 RC 회로 보통 뭐 일반적으로 많이 우리 하죠. 보통의 뭐 재료들이 특히나 저희가 세라믹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항과 캐패시턴스가 있는 이런 RC 회로가 하나의 기본적인 컴포넌트가 되기도 하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여기다가 또 저항에다가 연결하고 그렇게 저항이 연결된 걸 또 캐패시터하고 연결하고 여기에다가 캐패시터하고 또 이렇게 연결하고 뭐 이런 식의 회로를 꾸밀 수 있겠죠. 뭐 이게 이런 회로가 의미가 있는 회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런 식으로 회로를 꾸미고 뭐 이런 그런 컴포넌트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다이오드형 캐패시터도 있고요. SMD네요. 그 다음에 전원 같은 거를 공급해주는 배터리 같은 거죠. 공급해주는 거 그리고 전원을 공급해주는 커넥터 뭐 이런 것들을 쭉 배치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쭉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근데 막 흔히 보는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많은 그런 PCB들이 다 이런 PCB 회로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일렉트로닉 회로가. 그래서 이런 회로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저항과 캐패시턴스나 이런 기초적인 컴포넌트들을 이용해서 회로를 만드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디자인, 아주 기초적인 디자인, 혹은 전문적인 디자인 이런 데에서 많이 할 것 같고요. 우리는 사실은 아까 이 프리징에서도 보셨지만 이와 같이 어떤 컴포넌트들이 대체로 그런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컴포넌트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부품들이죠. 모듈들을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까 여기 LCD 그 컨트롤러도 일종의 모듈이고요. 그 다음에 DHT 센서도 저항이나 뭐나 이런 것 같이 아주 기초적인 엘리먼트라기보다는 하나의 모듈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죠. 그런 모듈을 그저 손으로 연결할 뿐입니다. 물론 좀 더 전문적인 회로를 만들려면, 그리고 또 안정적인 회로를 만들려면 여기에 각종 패시브 컴포넌트들을 집어넣어서 어떤 정기적 신호를 안정화시키거나 혹은 전원 같은 것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거나 혹은 특별히 전원 같은 게 불안전한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잘 컴펜세이션 해주거나 하는 그런 기능들을 배치를 할 테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기능적으로 연결해서 작동하는지 여부 정도만 본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우선 작동할 수 있고, 또 그런 류의 안정화 회로들은 이미 기본적인 모듈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주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저 여기에다가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어떻게 표현할까? 여기다가 아두이노를 어떻게 표현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그걸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다 지워지질 않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지우고요. 이제 여기다가 한번 아두이노 같은 것들을 한번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류의 그 에디터 프로그램이 좋은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우리가 흔히 쓰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컴포넌트들 혹은 모듈들을 회로에 사용될 수 있게, 이쪽에 사용될 수 있게 컴포넌트들로 만들어 놨습니다. 특히 이 시트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스키매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스키매틱 시트에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런 스키매틱 시트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걸 이용해서 PCB로 이제 컨버전, 이렇게 회로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컨버전을 해야 됩니다. PCB로 그렇게 컨버전을 할 때 필요한 또 컴포넌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컴포넌트 요소들을 다 누군가가 디자인을 해서 올려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여기서 뭐 물론 익숙해지면 이걸 가지고 디자인도 해보실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할 수 있다, 가볍게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라이브러리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런 필요로 하는 많은 컴포넌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가시면 라이브러리를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네가 찾는 게 뭔지 한번 찾아봐, 이렇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여기다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컴포넌트도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여기다 가져와서 이제 제 것으로 이렇게 딱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지만, 여러분들 아마 처음 이제 접속하신 경우는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일 텐데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키워드에다가 집어넣어 보죠. 우리는 첫 번째 아두이노, 여기에서 보시면 아두이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두이노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두이노 쓰시면 돼요. 아두이노 우노니까 특히 우노라고 한번 써보죠.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그러면 이제 검색을 할 때 여러 개 나오겠지만 이 중에서 뭘 선택할지를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것이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검색에 안 걸리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컨트리뷰션 해놓은 목록에서도 한번 찾아보자 하면 요걸 클릭해 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그래가지고 여기에 저장해 놓은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만들어서 저장해 놓은 남들이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공유한다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척 두시면 이렇게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걸 찾아서 쓰실 때 주의하실 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직접 들어가서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는 모르는데, 반드시 이 두 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요게 스키매틱에서 표현되는 컴포넌트고요. 요게 PCB에서 표현되는 푸트노트입니다. PCB에도 이런 표현되는 이런 그림이 반드시 있어야 요거를 실제로 가지고 PCB를 제작하실 수가 있어요. 요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어차피 가져다 쓰실 거 남들이 PCB 그런 레이아웃도 만들어 놓았는지 그걸 한번은
찾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쭉 그렇게 보다 보면 여기 이제 그 구멍이 두 개가 뚫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쉴드를 만들 때에도 아두이노 위에다가 꽂을 때 한 줄은 여기 있는 뭐 바깥 줄이라고 하면 바깥 줄은 아두이노 밑에 꽂히고 위에 있는 또 줄은 위쪽으로 다시 핀 헤더 그러니까 거기다 추가로 다른 걸 자기가 꽂고 싶을 때 그렇게 꽂을 수 있게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두 개 구멍을 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멍 하나면 될 것 같아서 하나만 있는 구멍으로 조금 쭉 찾아 내려가면서 한번 보죠. 이렇게 보다 보면 두 개가 되게 많은데요. 뭐 아마 그쪽을 주로 많이들 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찾다 보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내려가게 될까요? 제법 뭔가 그런 게 있네요. 자, 여기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스키매틱은 있는데 밑에 PCB를 만들 수 있는 그림이 없어요. PCB에 쓰일 수 있는 레이아웃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보이는 거를 주로 쓰시면 되는데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볼까요? 네, 이렇게 이제 하면 여기 한 줄 있고 그렇죠? 줄이 한 줄이 있고 여기 PCB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를 한번 내 PCB 그 스키매틱에다가 요거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플레이스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플레이스 누르면 이와 같이 그 스키매틱 뷰가 먼저 표시가 됩니다. 스키매틱 뷰에 이렇게 클릭하시면 그 자리에 하나 놔주고 또 다른 데 또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여러 개를 놓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여러 개의 아두이노를 쓴다면 이렇게 계속 여러 개 놓으시면 됩니다.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면은 해제가 되고요. 나는 이렇게 세 개가 필요 없으니까 하나만 남기고 지우겠다 그러면 해당되는 곳에 가서 마우스를 클릭해 주시면 빨간색으로 변하고 그것을 딜리트 누르시면 없어집니다. 또 클릭하시고 딜리트 누르면 또 없어지죠. 그래서 자,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요걸 아두이노를 가지고 뭐 여기다 이제 다른 또 컴포넌트들 붙일 텐데 그러기 전에 이게 PCB에 나올까? 뭐 이런 궁금하시죠? 그래서 자, 우선 그렇게 PCB를 이걸 가지고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컴포넌트 하나밖에 없지만 PCB를 바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자,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지금 요게 스키매틱, 요게 별표가 있습니다. 여기 이름에. 그건 아직 저장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컨트롤 S 하고 저장을 누르시면 그러거나 뭐 파일에 가셔서 세이브를 누르시면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저장을 하시면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저장을 하시고 디자인 메뉴에 가셔서 Convert Schematic to PCB. 그러니까 스키매틱을 PCB로 컨버트 한다는 얘기죠. 변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 뭘 물어보는데 그냥 No Keep Going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Keep Going 할게요. 그렇게 하면 현재 PCB 사이즈를 얼마나 할 거냐 뭐 대충 처음에 주는데 어플라이를 하시면 이와 같이 PCB 모양이 나옵니다. 예, 까만색에 뭐 이게 무슨 PCB 모양이야 싶으실 텐데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분홍색 색깔 있죠. 빨간색 색깔이라고 그랬나요? 분홍색 색깔. 분홍색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드 아웃라인입니다. 이게 분홍색이 보드 아웃라인이거든요. 그래서 PCB 보드의 외곽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컴포넌트를 일단 PCB 밖에다 놓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끌어다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와 같이 PCB가 하나 안에 만들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해서 여기에 구멍이 쪼르륵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림이 요렇게 그려져 있게 됩니다. PCB가. 한번 볼까요? 컨트롤 세이브 한번 하시고요. 2D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2D 이미지가 이렇게 생긴다. PCB가 파란색으로. 예. 좀 모양이 2D라서 구분이 잘 안 가시면 3D를 한번 보세요. 요렇게 PCB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예. 아주 쉽죠?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이게 PCB예요. 네. 뭐 아무 기능도 안 하겠지만. 여기에다 아두이노를 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이 하얀색 외곽을 따라서 PCB가 만들어져 있다면 여기에 핀을 쫙 꽂으면 아두이노 쉴드가 되는 거죠. 아두이노 쉴드 한번 볼까요? 예, 아두이노 쉴드가 이렇게 생겼죠. 요와 같은 요 위에가 아두이노 쉴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 위에 거가 저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여기 위에다가 헤더도 있으면서 핀이 이렇게 밑으로 나와 있는 핀이 이제 길쭉한 그런 특별한 헤더가 있어요. 그런 핀을 딱 꽂아가지고 납땜을 딱 하시면 요 위에 밑에 아두이노에다가 실제로 위에 꼽을 수 있는 요런 PCB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만들면 물론 지금은 전체적인 게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아까 보신 쉴드 모양처럼 생기지는 않았지만 요 흰색을 따라서 뭔가 잘 잘라 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처음부터 PCB를 만들 때 아예 이렇게 사각 말고 여기 모양에 맞게 PCB를 만들면 되겠죠. 자, 그것도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PCB가 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뭐 아두이노만 놓을 게 아니니까 조금 몇 개 부품들을 더 넣어보죠. 다시 스키매틱에 가서 이번에는 DHT 센서를 한번 어차피 연결을 했었으니까 DHT 센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역시 라이브러리에 가서 여기에다가 DHT 22 이렇게 할까요? 2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또 DHT 21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 골라보죠. 어느 게 맞을지. 이것도 이제 실제로 PCB 모양은 이렇게 구멍 3개가 뚫려져 있고, 실제로 그렇죠. VCC out, GND. 우리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 양쪽 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가운데에 데이터 아웃이 있었죠. PCB에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냥 요 위에다가 꽂으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나는 그냥 PCB 위에 넓적하게 놓고 싶어. 뭐 그러시는 분들은 어떤 게 좋을까요? 브레이크아웃 보드가 브레이크아웃으로 돼 있는 게 좋을 텐데. 예, 아까 이런 것들이 넓적하게 요게 PCB 전체의 우리 아두이노 DHT 센서 모양 외곽 모양을 이렇게 쭉 그려놨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요만큼의 공간을 차지한다 이렇게 PCB에 눕혀서 꼽는다면 그런 공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또 어떤 것은 완전히 센서의 모양을 그대로 따라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긴 있어요. 저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스키매틱 뷰에서는 좀 DHT 센서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곽 형태가 이렇게 돼 있고요. 요게 PCB에 놓여 있는 형태를 이렇게 표시까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PCB를 혹시 내가 놓이게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에다가 DHT22 센서를 PCB에 딱 붙여서 납땜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이런 걸 쓰시면 나중에 어느 위치에다가 납땜을 딱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미리 PCB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가늠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역시 플레이스를 하고 여기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예, 갖다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LCD, I2C 커넥터를 또 갖다 놔봐야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또 그렇게 검색을 해봅니다. LCD 1602, 그 다음에 I2C 이런 식으로 한번 검색해 볼게요. 예, 그러면 뭐 또 많이 나와요. I2C 1602, I2C.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뭐 이것도 이제 PCB 뷰는 없는데 이렇게 이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잘 보시면 어떠냐면요. 스키매틱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해서 꼽도록 디자인을 하도록 해놨고 PCB에다 넣을 때는 LCD 외곽 모양까지 실제까지 다 이렇게 해놓고 아마 여기 자세히 보이시진 않겠지만 구멍도 이렇게 사각에 뚫게 그러니까 즉 LCD 모양 여러분들 LCD 실제로 보시면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요 LCD 요거하고 모양이 똑같습니다. 실제 뒤에 요 있는 I2C 컨트롤러를 그대로 여기 꽂은 채로 보이도록 해놨죠. 그래서 거기에 밑에 이제 꽂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 여기 구멍에 네 기퉁이 있지 않습니까? 요 네 기퉁이 있는 구멍에 맞게 실제 구멍도 PCB에다 뚫어준다는 거죠. 저걸 사용을 하면 구멍도 뚫으라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 놓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업자들이 구멍을 뚫어주죠. 제작업자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바로 꽂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사용하면은 혹시 필요하면 내가 그냥 PCB에다가 직접 LCD를 장착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쪽으로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죠? 요것도 스키매틱 상에도 요게 LCD를 표현한다는 걸 알 수 있고 PCB에도 있고 그런데 이 PCB에 외곽 라인이 별도로 있어서 이건 아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신 것 같고요. 요거 말고 요런 형태로 된 거를 적절히 요렇게 그냥 구멍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림이 너저분하게 있는 것보다 이게 편하시면 이런 거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외곽 라인이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요게 뭐 모양도 스키매틱에도 모양이 좋고 그러니까 플레이스 해서 역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건 뭐 다 좋은데 스키매틱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너무 많네요. 뭐 그렇지만 뭐 어쨌든 뭐 직관적으로는 보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저항 같은 거 놓고 캐패시터 같은 거 놓고 했던 그 스키매틱보다는 조금 뭐 좀 이상하죠. 스키매틱이 굉장히 꼭 PCB 같은 느낌도 주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들 이렇게 해 놓은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쓰시면 되는데 어쨌든 실제적인 역할은 이제 스키매틱으로 선들이 연결되는 그런 그 PCB 디자인, 전형적인 PCB 디자인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우선 여기에도 보면 DHT22부터 한번 연결해 볼 텐데 여기도 선이 보시면 플러스 아웃 마이너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아웃 마이너스 요걸 연결을 할 텐데 플러스는 VCC에다가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럼 플러스하고 VCC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연결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와이어링 툴을 바로 쓰시면 됩니다. 와이어링 툴을 클릭해서 여기다가 연결되는 곳에다 가져가면 연결이 된다는 뜻에서 까만색 그 볼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금방 보실 수 있죠. 그래서 클릭하시고요. 찾아가시면 돼요. 어디로요? VCC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5V죠. 여기 이렇게 탁 연결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뭐 여기 빨간색 라인도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연결하는 과정 중에 연결이 가능한 곳을 막 이렇게 겹쳐서 지나갔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연결이 그냥 자동적으로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5V에 난 연결하고 싶었는데 위에 3V, 리셋, 5V 다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을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컨트롤 Z 눌러서 돌아간 다음에 거절을 한 다음에 리셋을 해서 여기에 다시 플러스 눌러가지고 여기다 클릭하면 여기서부터 꺾입니다. 가서 어딘가에 클릭을 하면 거기가 고정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꺾어서 여기쯤 가서 또 내가 한 번 더 꺾어주고 클릭해주고 또 이쯤 와서 한번 꺾어주고 그 다음에 5V 여기다 맞춰서 꺾어서 여기 탁 클릭하면 5V에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서 뭐 회로 연결하는 게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ND 또 연결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또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또 클릭하면서 이렇게 가볼게요. 꺾어주면서 고정점을 만들어주면서 가는 겁니다. 이쯤에 오고 또 GND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와서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 그래서 클릭해주면 이제 완전히 연결이 됐습니다. 그죠? 연결이 된 다음에 마우스 움직여도 따라오질 않아요. 연결이 안 됐을 땐 계속 따라가다가. 그래서 하나의 이제 연결이 완성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5V, 그 다음에 GND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이 데이터 아웃은 우리 어디에 연결했나요? 디지털 포트에 2번 포트에 연결을 했지 않습니까? 2번 포트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여기. 이렇게 와서 클릭하시면 2번 포트에 연결이 될 겁니다. 네. 뭐 이렇게 선이 겹쳤지만 이 두 개는 위로 겹치기만 했을 뿐 연결됐다는 뜻인 동그라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 연결이 안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요거를 조금 뒤로 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얘도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GND, VCC, SDA, SCL 순이잖아요. 자, 그러면 GND부터 연결해 볼게요. 또 와이어링 툴을 선택한 다음에 GND 해서 GND에다가 연결을 하셔야 되죠. GND 선이 어디 있나요? 아까 여기가 GND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를 한번 찾아가 봅니다. 이렇게 또 요쯤 와서 꺾을까요? 여기하고 GND 두 번째 GND에다 연결할게요.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VCC 이건 또 5V잖아요. 5V에다 또 똑같이 한 번 더 연결해 줘야 됩니다. 또 쭉 찾아갈게요. 5V 5V 여기까지 와서 여기다 5V 연결해 주면 되죠. 자, 근데 저는 여기다 연결을 했는데 얘는 여기에 동그라미를 만들었어요. 아까 겹치는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연결하는 거나 여기에 연결하는 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적 효율적인 연결을 위해서 여기다가 연결하는 걸로 얘는 그림을 그려줍니다. 뭐 실제로는 이제 5V에 연결이 되는 거죠. 한번 보죠. 5V에 연결이 됐나? 5V가 쭉 가서 VCC로 연결됐구나. 다 제대로 연결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DA, SCL을 여기다가 연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꺾어 보죠. 이제 빈 데를 잘 찾아가서 꺾어 줍니다. SDA잖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 SDA에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또 SCL도 한번 연결해 볼게요. SCL은 이렇게 밑으로 가서 여기로 꺾을까요? 여기로 꺾어서 이쯤에서 또 꺾어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면 SCL도 연결이 됐습니다. 이제 뭐 어렵게 연결했지만 아무튼 선을 연결했습니다. 뭐가 막 꼬이기는 한데 여기처럼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도 선들이 막 겹쳐서 가는 것 같지만 연결은 서로 되지는 않은 겁니다. 쇼트가 나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보기는 좀 이거 어떻게 찾나 이런 좀 복잡합니다. 그죠? 뭐 복잡하지만 이렇게 연결해서 쓰셔도 됩니다. 그다음 부품이 많을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연결하다가는
이제 뭐 난장판이 될 거예요. 나중에는 뭐 어디가 어디로 연결됐는지, 지금 벌써 여기도 뭐 SCL이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이거 눈으로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하시지 말고요. 저는 좀 이거보다는 이렇게 선을 직접 연결해서 쓰는 방법보다는 그냥 이거 어디로 연결된다라고 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걸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 이렇다고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요. 이제 뭐 보기도 쉽지 않고 검증이 잘 안 되니까요. 자, 우선 한 번씩 지워보겠습니다. 라인을 다 해당 라인들을 지워볼게요. 자, 쭉 지우겠습니다. 어렵게 연결한 거 지우면 아깝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은 지워보죠. 금방 연결할 수 있는 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위치도 조금 다시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할 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넷포트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요게 이름표 같은 거예요. 이름표를 붙여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뭐 GND를 표시해주는 또 넷포트는 또 특별히 넷플래그라고 해서 그렇게 별도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표시를 해줍니다. 아까 여기 보셨다시피 요 플러스, 요 마이너스 쪽하고요. GND, 그 다음에 여기 GND, 이거는 다 같은 GND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에다가 모두 요걸 갖다 붙여주면 이 세 개가 다 연결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 거기를 다 GND에 연결하라는 뜻이니까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도 GND 하나 선택을 해서 요걸 선택을 해서 어디 가져 꽂으려고 할 때 이쪽으로 하면 옆으로 이렇게 밑으로 있는 것보단 옆으로 돌아가 있는 게 좀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움직이는 와중에 그냥 마우스 움직이다가 R 키를 누르시면 90도씩 돌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될 때까지 돌려주세요.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 GND 꽂기 좋죠? GND 꽂아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GND 클릭해줍니다. 클릭할 때 다만 바로 연결되는 고기 연결점에다가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요것도 여기 GND가 여기 연결점이니까 여기다가 클릭.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자, 그럼 연결됐나 볼까요? 쭉 끌어당기면 선이 빠져나옵니다. 예. 끌어당겨 놔주시면 선이 이렇게 연결된 걸로 GND가 연결됐다는 거 알 수 있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겨봅니다. 그럼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자, 컨트롤 Z 눌러서 취소를 하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GND 각각이 연결되어 있고 요거는 아까 선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요 선을 이쪽에 연결하고 했던 거하고 동일한 효과입니다. 모두 GND에 연결이 된다는 뜻이니까요. 요걸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그럼 여기도 VCC가 있고 여기도 VCC가 있고 이 VCC는 전부 5V 연결돼 이 세 군데에도 모두 VCC라고 이름표를 붙여주면 하나로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5V 요걸 내 플래그 5V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VCC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VCC를 한번 이용해 볼까요? 클릭하셔가지고요. 컨트롤 키 R을 누르면 또 역시 돌아갑니다. 그럼 옆에다가 클릭, VCC 옆에다가 또 클릭, 그 다음에 5V 옆에다가 클릭. 이렇게 해주면 전부 VCC에 연결이 된, VCC라고 하는 동일한 이름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VCC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이제 각각의 데이터 핀들을 연결하는 거죠. 그것도 연결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거기는 이제 내가 별도로 뭔가 이름을 이제 5V도 아니고 뭐 GND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때는 넷포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요 이름표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름표가 따라다닙니다. 이름표를 아웃에다가 여기다 탁 놓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해제를 한 다음에 이스케이프를 눌러서 여기에 이름을 바꿔주시면 돼요. 요거를 뭐라 할 거냐면은 우리가 디지털 아웃이죠. D 아웃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D 아웃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요 D 아웃을 어디에 연결해야 돼요? 2번에다가 연결해야 되잖아요. 요거를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디다 놓을지 내가 마우스를 클릭하면 되거든요. 현재 위치에 가서. 그때 다시 R을 눌러서 이렇게 두 번 돌린 다음에 요 2번에다가 연결할 거니까요. 2번에 연결할 거니까 2번에다가 탁 놓으시면 요 선이 요렇게 와서 여기에 연결되는 겁니다. 선이 거쳐서 가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게 훨씬 덜하죠. 다만 얘가 어디로 연결됐는지는 같은 이름표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연결이 제대로 됐는지 이거 컴포넌트 움직여 보면 아십니다. 선들이 따라오죠. 예, 제대로 연결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DA, SCL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넷포트를 하나 선택을 해서 SDA에다 놓는데 이번에는 이전에 썼던 거 그대로 지금 이름이 복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클릭해서 이번에는 SDA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A가 2개가 됐네요. 네, 다시 더블 클릭하면 얼마든지 고치실 수가 있어요. 요거를 약간 살짝 한쪽으로 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어당겨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겹치는 게 이제 피해졌죠. 자, 그리고 SDA를 또 역시 컨트롤 C V 해서 로테이션 시킬 필요가 없군요. 여기 SDA를 연결할 거니까요. 여기에다가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SCL 여기다가 이제 연결하셔야 되죠. 내 포트 가져와서 SCL 연결하시고, 이름을 SCL 바꿔주시면 됩니다. SCL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예, 제가 좀 빨리 하고 있지만 천천히 돌려가면서 보십시오. 컨트롤 C V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컨트롤 여기다가 SCL을 연결점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연결이 잘 안 되고 엉뚱한 데다 그냥 툭툭 놓으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연결이 잘 됐는지 컨트롤 체크를 해주시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4개가 다 연결이 잘 됐는지 선이 딸려 나오는 걸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역시 여기도 연결이 잘 됐는지 이렇게 보시면 연결이 다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회로를 다 연결한 겁니다. 아까 선으로 연결된 회로보다는 훨씬 단출하고 좋죠.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복잡하게 막 꼬여 있는 그런 점은 없어서 쉽게 좀 편하게 볼 수는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실제로 얘가 어디로 연결됐는지를 따라가려면 시각적으로 이렇게 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요 명칭을 따라가는 거죠. SDA가 어디 있나? 여기 있구나. 이렇게 찾아가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모두 선이 우리가 원한 대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2번으로 연결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SDA, SCL 연결되고 그렇게 금방 쉽게 이렇게 대칭을 시켜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프리징 같은 것보다는 좀 불편한 점은 뭐냐면, 프리징은 이런 식으로 내가 직관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그림을 그리면 그게 바로 PCB로 갈 수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스키매틱이라고 하는 걸 거쳐가야 됩니다. 실은 프리징에도 바로 그 스키매틱을 보는 측면이 있었어요.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예. 이게 뭐 좀 특이하네 싶은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프리징에서 제공하는 스키매틱입니다. 조금 그 회로를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아까보다는 좀 다르죠. 이렇게 연결이 쭉 돼 있는 겁니다. 뭐 실제로는 여기 선으로 이제 쭉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선이 막 꼬여 있는 경우는 이제 뭐 보기가 복잡한 그런 불편함은 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요게 조금 더 보기는 좋을 것 같아요. 스키매틱으로. 아무튼 이해하기는 요게 뭐 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키매틱이 다 연결되면 요거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디자인에 가셔서 이번에는 컨버트가 아니고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미 PCB가 하나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컨버트를 하시면 새로 PCB를 하나 다시 만들어요. 그럼 이전에 만들었던 버전하고 다른 PCB가 되는 거고, 이제 업데이트 PCB 해주시면 만들었던 PCB에다가 업데이트를 합니다. 내용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바뀌었네 하고 하는데, 뭐 어쨌든 어플라이를 하라고 해주면 그러면 어플라이가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쭉 해서 선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거가 보이시죠? 요게도 이제 PCB에 이렇게 연결할 거야 라고 이제 말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걸 요 PCB 보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외곽이 우리 부품들을 그 PCB 안에다가 옮겨주시면 돼요. 옮겨주는데 요게 나중에 요거를 PCB 모양 외곽으로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그 아두이노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얹어지게 되고, 또 요것도 여기에 얹어져서 이런 식으로 PCB를 만들면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좀 뒤로 이쪽이 나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요거를 바깥의 모양을 PCB를 요 모양을 따라가면서 PCB를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PCB 모양은 딱 요 모양대로만 쫓아가면 LCD가 실제로 아두이노보다 좀 크기 때문에 아두이노 쉴드를 벗어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나 만일 내가 PCB 위에다가 그대로 이 LCD를 PCB 위에 꼭 다 장착을 해서 놓으려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한쪽으로 빼셔도 돼요. 커넥터 여기다 둘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거나 아니면은 요것도 모양을 이쪽 바깥으로 돌려서, 전번에 우리 프리징에서 했을 때는
그런 모양으로 했으니까요. 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다 놔서 여기에 이제 그 DHT 센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쪽에 별도 커넥터를 꽂아서 여기는 LCD를 꽂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R을 누르면 방향을 90도씩 돌아갑니다. 아, 이 방향으로 놓는 게 맞겠네 라고 하시면 이렇게 모양을 한 요쯤 이렇게 놓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요것도 LCD는 여기쯤에 그냥 이렇게 놓지 뭐 커넥터를 이런 식으로 하지 이렇게 생각해서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놓을 때는 이렇게 외곽이 이런 모양으로 된 게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별도로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이걸 세이브 하시고요. 우리가 스키매틱에 가서 요 컴포넌트를 좀 다른 걸로 바꾸시면 돼요. 나 이렇게 안 할래. 이거 그러면 이렇게 지워버리시고요. 다시 라이브러리에서 찾아보세요. 찾아보는데 우리 보면 그냥 구멍 4개만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연히 어떻게 잘 찾으실 수 있으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찾아서 쓰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된 것 중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심플. 아유, 이거 뭐 다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게 좋겠네요. 요게 보니까 PCB에서도 그냥 4개의 커넥터만 꽂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핀 4개짜리 커넥터만 꽂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요거를 요거다 놓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맞게. 자, 그리고 여기에 4군데 딱 맞게 플레이스를 딱 하면 그러면 GND, VCC, SD, SCR 그대로 연결되죠. 예. 갖다 놓는 것만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요건 이렇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고 세이브 하신 다음에 다시 업데이트 PCB 해주시면 그러면 PCB의 내용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요 커넥터를 그냥 여기다가 갖다 놓으시면 되는 거죠. 나는 요거를 조금 돌려 놓을래 라고 싶으시면 컨트롤 R 키를 눌러서 원하는 위치에 난 요쯤에다 놓고 싶어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GND, VCC, SD, SCR 그러고 뭐 요거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요 외곽 PCB 모양을 요거대로 이제 바꿔주면 되는데요.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환경 설정을 좀 하시면 에디트 작업을 하기가 지금 그와 같은 그리는 작업을 하기가 되게 편해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스냅인데요. 스냅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그리드에 이제 스냅핑이라는 게 뭐냐면 요걸 움직일 때 아무렇게나 막 뭐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요 그리드에 딱딱 맞춰서 그리드만 딱딱딱 위치에만 놓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리드 반쯤 위치에 놓을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요 그리드 사이즈가 얼마냐 하면 여기 그리드 사이즈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드 사이즈가 2.54mm입니다. 뭔가 좀 숫자가 좀 이상하죠? 2.54. 예. 0.1인치이죠. 25.4mm인데 0.1인치입니다. 1인치가 25.4mm인데 그래서 0.1인치. 이 PCB는 지금도 컨벤션이 인치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유니트가 지금 현재 밀리미터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이걸 인치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밀이 아마 그거를 1000분의 1 인치죠. 밀이. 그러니까 100 밀이면 10분의 1 인치인 거죠. 0.1인치. 그러니까 5밀이면 이제 1000분의 5밀, 1000분의 5인치인데 요거를 10밀 정도로 바꿀 수가 있어요. 10밀. 0.1이고 50밀로 바꾸죠. 50밀. 그럼 뭐가 되냐면 요게 0.1인치인데 0.05인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어떻게 됩니까? 밀리미터로 바꾸면 이게 1.270m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 그리드 하나에 반 칸씩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위치를 그렇게 이제 스냅핑을 해주는 거죠. 그럼 움직여 볼까요? 실제 어떻게 되는지. 여기 여러분 보이시나요? 요게 딱 0.5씩 움직입니다. 예. 0.1에서 그 반까지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0.05인치씩 움직이도록 그렇게 설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위치를 딱 잡기가 일치시키거나 뭐거나 그런 거 할 때 조금 편할 수가 있습니다. 요 구멍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데 훨씬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요것도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그 위치가 딱 저기 됩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 여기 지금 핀이 꼽혀 있는 요 구멍의 위치 한번 보실까요? 구멍의 위치가 딱 선에 맞춰서 이제 놓여져 있죠. 여기에 있는 구멍의 위치도 또 선의 위치에 딱 맞게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요게 뭐에 편하냐면 실제로 이걸 이용해서 케이스를 또 디자인하실 때 정확한 치수를 잡기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왜 자꾸 따라가네요. 볼까요? 여기에 있는 이 DHT 센서의 위치도 조금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딱 정확하게 자기 위치 여기에다가 나는 요쯤에다가 꽂아야 위치 나중에 계산하기가 편할 것 같아. 이렇게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딱 완성이 되는 거고요. 노란 선은요. 여기에도 보시면 탑 실크 레이어라고 돼 있죠. 노란 선이. 그 얘기는 뭐냐면 PCB 위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준다는 거예요. 그림은 아마 그 하얀 색깔로 그리게 될 것 같은데 하얀 색깔 선으로 인쇄를 해준다는 거죠. 여기 이런 모양도 인쇄해주고 여기 라벨이죠. 핀의 라벨들도 또 다 인쇄를 해주고 여기 있는 LCD 이런 그림, DHT22 그림 이런 것들도 다 인쇄를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PCB 모양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PCB 모양은 어디냐면 요 분홍 색깔, 요게 보드 아웃라인이라고 해서 PCB 모양이 분홍 색깔로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여기에 맞게 움직여 주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그려줄 때 아예 처음부터 그림을 그릴 거니까 그냥 지워버리죠. 우선 지워버리고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PCB 아웃라인을 그리려면 여기 연필 그림이 바로 보드 아웃라인에 가도록 편집을 이제 거기를 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렇게 가도록 바꿔주셔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와이어링 툴 요거를 여기로 가져가시면 이게 트랙이 됩니다. 요걸 따라서 간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로 쭉 그려주시면 됩니다. PCB를 그대로 우리 아두이노 쉴드처럼 똑같이 그린다는 차원에서 여기다가 클릭하시고 가서 클릭하시고 그대로 따라가면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똑같은 모양을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 약간 벗어나 있지만 우리 여기 그 그리드에 딱 맞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당초 모양은 딱 그리드에 맞지는 않았던 모양이네요. 그렇게 한 개씩 탁탁 그려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그려주시면 딱 맞는데 여기서부터는 요 라인을 그리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라운드를 그릴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일단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해제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려진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부터 또 시작하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라인을 건너갔고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또 쭉 따라가야죠. 그래서 또 여기도 또 보면 아크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그리고 이스케이프 눌러주시고요. 그럼 여기까지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네, 여기 분홍색이 그려져 있는 게 아마 시각적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툴을 선정하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그림을 딱 그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스케이프 눌러서 해제를 하시고 이제 다시 트랙을 그리는데 이번에 트랙은 뭐냐 하면 요게 센터 아크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가 센터고 아크의 센터고 그 다음에 아마 이쪽에서 어디서 시작이 되나요? 이렇게 되나요? 예, 그러니까 이쪽을 먼저 찍어야 되네요. 이스케이프 하셔가지고 다시 시작해 줍니다. 여기다가 클릭하시고요. 여기 클릭하시고 이렇게 클릭하시고 그러면 연결이 되느냐라고 묻는 거죠. 연결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됩니다. 아크가 여기 연결됐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이제 아크를 또 연결을 하셔야 되죠. 또 아크 선택하시고 센터를 여기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 위치가 클릭이 되고 확인해 주시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아크를 선택하시고 클릭하시고 순서가 방향이 반대됐네요. 여기서 클릭하고 이렇게 오케이 선택을 해주시면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다 연결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려면 탑 레이어라든지 아까 바텀 실크, 탑 실크 요거를 없애주시면 돼요. 안 보겠다 내가 다 없애보죠. 그러면 보드 아웃라인이 완성된 게 보입니다. 이게 보드 아웃라인입니다.
요걸 따라서 보드의 모양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다시 다 보이게 한 다음에 실제로 그러면 보드가 그려지는지 보드가 그렇게 그려졌는지 한번 볼까요? 세이브 해주시고요. 세이브 해주시고 나서 3D 모양을 한번 볼게요. 네, 실제로 보드가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아두이노 우노 쉴드가 만들어진 거죠, 그죠? 예, 아두이노 우노 모양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요까지가 보드기 때문에 요 바깥으로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실크 스크린이 요까지 되다가 말았습니다, 그죠? 뭐 요런 정도 돼 있으면 요게 DHT 센서라는 거를 금방 눈치챌 수 있으니까 거기다 갖다 꽂으시면 되죠. 플러스 어디로 가게 꽂아야 된다 다 표시가 돼 있으니까 실수 없이 잘 꽂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PCB가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라인은 하나도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라인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점선이 이미 실선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것 따라서 저희가 손으로 연결을 하면 되는데 그 우리 프리징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손으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아마 이제 오토 라우팅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토 라우팅을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하는 건 우리 여기 이제 PCB도 저장이 되셨으니까 저장을 한 다음에 하셔야 되는데 요 라우트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면 오토 라우트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그럼 이제 오토 라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뜨죠. 요 상황에서 이제 그 실제로 클라우드에 걸 쓸 거냐 로컬에서 걸 쓸 거냐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클라우드 걸 써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컬에 있는 걸 써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클라우드를 써서 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까지 정보가 된 거를 그 클라우드 컴퓨터에서 CPU를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데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런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하네요. 생각보다 금방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누르시면 클라우드에서도 계산이 금방 되네요. 근데 클라우드에서 계산을 이렇게 돌렸더니 뭐 이렇게 보시면 PCB가 쫙 연결이 돼 있죠. 자, 한번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된 거가 탑 레이어입니다. 그죠? 밑에 파란색으로 된 게 버텀 레이어예요. 그러니까 투 레이어 PCB를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를 금방 이해하실 수 있겠죠. 파란색은 밑에 PCB 보드 면을 따라서 가는 거고 빨간색은 윗면을 따라서 가는 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근데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저기로도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뭐냐면은 그 그라운드를 전부 커퍼 레이어로 덮어 가지고 전체가 다 되도록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커퍼 레이어를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솔리드 리전이고 여기에 커퍼 레이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커퍼 레이어가 어디 있나요? 탑 레이어, 카파 여기 있네요. 카파 부분을 들어가서 탑 레이어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점선으로 가면 이게 아마 오레드 가서도 다 이 점선이 그렇게 보일 텐데 커퍼 레이어 에리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점선을 따라서 커퍼 레이어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커퍼 레이어는 아무튼 PCB보다 좀 크게 이렇게 커퍼 레이어를 잡으면 PCB 안으로만 이제 들어가게 잡혀질 겁니다. 그리고 커퍼 레이어를 누르면 그거 어디다 연결할래? 라고 묻는 거죠. GND에다 연결할 거다. 그렇게 연결하면 되죠. 오케이 하고요. 여기를 쭉 이렇게 덮어줍니다. 한번 덮어볼게요. 전부 다. 조금 널찍하게 덮어볼게요. 그래야 다 될 거니까요. 예. 그러면 이쪽 맨 끝에 가서 마지막 저기 할 때는 클릭을 오른쪽 버튼,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그때부터 커퍼 레이어 덮기 동작이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됐잖아요. 탑 레이어의 커퍼가 다 덮인 거예요. 그럼 뭐 쉽게 되죠. 근데 내가 넓게 잡아줬지만 커퍼 레이어는 뭐 이 빈 허공에다가 카파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 PCB 영역 안에만 딱 카파가 맞도록 그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카파가 들어가도록.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 한번 체크를 쭉 해보시면 GND 여기 부분이요. 요거가 이 실제 커퍼 레이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GND 부분이 이제 커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탑 레이어 했으니까 바텀 레이어도 해야 되죠. 바텀 레이어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바텀 레이어를 이제부터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빨간색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탑 레이어가 여전히 눈에 보이니까요. 요거를 눈을 딱 클릭을 해서 안 보이게 만들어주면 이제부터 내가 커퍼 레이어를 할 영역이 극명하게 표시가 되게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카파 레이어를 또 선택을 하고 이것도 역시 GND로 연결해라 라고 한 다음에
또 조금 약간 넉넉하게 적당한 위치에서 커버 레이어를 이런 식으로 레이어 설정을 해주시면, 그리고 마지막에 다 커버가 된 다음에 그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그러면 이제 커버 레이어가 실제로 만들어지도록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죠. 이거는 뭐냐면 바텀 레이어의 커버 레이어입니다. 그러면 다시 탑 레이어를 다시 볼까요? 예. 빨간색 누르면 바텀 레이어에서 내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탑 레이어가 보이고요. 위에다가 마우스 에디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실제 그쪽으로 전환이 돼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파 레이어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요것을 또 저장을 세이브를 하신 다음에 3D로 딱 보시면 이제 라인들이 실제로 다 연결되어 있는 PCB가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렇게 선들이 연결된다는 거가 보이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선들이 여기에서 요리로 가고 여기서 요리로 가고 하고 선이 실제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다 칠해져 있지만 밑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라고 표시가 돼서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파란색으로 파인트를 바른 게 이게 왜 바르느냐면 이게 솔더 리지스터 부분이죠. 솔더 리지스트. 그래서 실제로 요 파란색 페인트가 발려져 있지 않은 곳,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곳, 이게 이제 카파가 노출이 된 부분인데, 여기다가는 납땜을 하면 납이 묻지만 납을 옆에다가 해도 여기는 납이 묻지 않고 전부 이쪽으로 모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요 패드와 요 패드가 납땜을 잘못해서 연결되는 일들을 방지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PCB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작업은 여러 가지로 여러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이실 수 있는데, 물론 지난 시간에 했던 이 프리징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합니다. 여러 단계를 거치고 또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 보이죠. 뭐 이렇게 스키매틱 같은 것도 만들고, 이 스키매틱에도 만드는 게 아까 뭐 네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되는 이런 점들이 좀 복잡하기는 한데, 그러나 뭐 전문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다양하게 많은 컴포넌트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하는 게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연결하는 게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훨씬 확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CB로 이렇게 만들 때 모양도 조금 그럴듯하게 보이고 3D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커버 파일 만들어서 실제로 PCB 제작에 맡기셔야 되잖아요. 여기에 보면 PCB로 들어갈 때 이제 마지막 커버 파일 만드는 건 파브리케이션에 가셔서 PCB 파브리케이션 파일 커버. 그래서 요 커버 파일을 만드는 거, 요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클릭 파트 오더라고 그래서 요게 이제 JLPCB, JLC PCB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는 거 그때 우리 잠깐 봤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회사들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예. 이것도 한번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여기도 이제 그렇게 하면 실제로 제휴가 되기도 돼요. 그래서 커버 파일 만드는 걸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체크를 하겠다고 하는데, 룰에 맞는지 체크를 하겠다고 하는데 뭐 우리가 전문적으로 만든 게 아니어서 룰에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generate cover, 그냥 바로 커버를 만들도록 하죠. 그러면 이와 같이 커버 파일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PCB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이어 2레이어고, 그 다음에 전체 PCB 디멘전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PCB 몇 개 만들래요? 5개 만들 겁니다. 그러면 매니팩처러 누가 할 거예요? JLPCB 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파일만 받겠다고 그러면 제너레이트 커버 해서 그냥 G 파일로 받으시면 되고요. 요거 누르시면 바로 제너레이트 커버 돼서 다운로드 폴더든지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대로 저장하시면 일단 저장이 됩니다. 그럼 이 저장된 커버 파일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PCB 제작 업체에다가 업로드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뭐 여기서 그냥 내가 계속 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도 주문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하시면 그냥 바로 원클릭 오더로 들어가서 PCB를 오더하는 걸로 바로 들어가서 선택을 하시고 몇 가지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JRPCB에 사인인을 하시는 작업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커버 파일을 우리가 올릴 필요가 없고 자동으로 이쪽으로 트랜스퍼가 됩니다. 그래서 커버 파일 뭐 좀 시간이 인터넷 사정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업로드가 되고 저희가 되면 실제로 만들어진 PCB의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틀 정도 걸리는 제작 방식을 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아까 5개 주문하는 걸로 했었죠. 그랬을 때 여기 보면
PCB 퀀티티가 5개입니다. 5개는 2불 정도. 근데 이제 뭐 2불에 실제로 하는 건 아니고요. 배송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직접 가서 받아올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배송 받아야 되니까 배송비가 참 많이 듭니다. 17불. 두 개 합치면 19불, 20불 정도 돼요. 실제로 전번에 뭐 했던 것처럼 한 10개 정도 하시게 되면은 가격이 5불, 그리고 19불, 20 한 몇 불 정도 되죠. 요즘 환율이 조금 올라가지고, 환율로 계산하면 한 3만 원 남짓도 되게 됩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뭐 국내 업체 어디다가 하는 거랑 뭐 큰 차이는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요게 조금 빨리 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게 지금 자동으로 트랜스퍼가 안 돼서, 거버 파일을 업로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거버 파일을 그러면 여러분들 만들었던 거 올려주시면 되죠. 다운로드에 있을 거고요. 조금 전에 다운로드 받아진 게 아마도 zip 파일 형태로 어딘가에 있을 텐데요. 그게 어디 있나요? My First PCB DHT 모니터 요거군요.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그러면 커버 파일이 올라가서 네가 만들려고 하는 PCB가 이런 모양으로 나올 거야 하고선 보여줍니다. 크기나 이런 거 다시 계산을 할 테니까 조금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제 금액을 정확하게 다시 계산해서 보시면 되는데 금액은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5불 정도 되고 워낙에 크기가 작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다가 주문하시든지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선택을 하셔서 주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PCB를 프리칭으로 만드시든 아니면 이 이지 EDA를 이용해서 만드셔서 실제로 주문을 하시고 한번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받은 것을 가지고 한번 다음 작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내용이었을 텐데 특히나 PCB 같은 거 익숙치 않으시거나 아까 그 스키매틱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거 익숙치 않으신 경우는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는 그런 좀 어려운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걸 통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PCB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면 또 상당한 또 뭐라 그럴까요? 뿌듯함도 느끼고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천천히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PCB 도착하면 그걸로 다시 또 여러분들과 다음 작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